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서 매년 200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신장기능 저하로 입원하며 이 중 37%는 고혈압도 당뇨병도 아닌 식탁 위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과일들이 주범이었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저 역시 처음에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작년 가을 응급실에서 연이어 3분의 노인을 진료하게 되었고 모두 갑작스러운 부정맥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분들께 무엇을 드셨는지 여쭤보니 모두 입을 모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건강하게 지내요. 매일 바나나 2개씩 먹고 있어요. 칼륨 보충에 심장에 좋다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이라 여겼던 행동들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종합병원 내과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3,000명이 넘는 고령의 신장질환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가장 뚜렷이 깨달은 사실은 60세를 넘기면 신장은 마치 50년을 쓴 정수기처럼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드시며 신장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장은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말로 3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3가지 과일이 지금 당신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3가지 과일은 신장을 지켜주며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여기에 5가지 철칙까지 기억하신다면 신장을 20년 더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책에 있는 이론이 아니라 제가 30년 동안 병상 앞에서 응급실에서 수많은 보호자의 눈물 속에서 하나하나 정리한 생명의 경험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가족이 신장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아니면 60세 이후 과일 섭취가 궁금하시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드리는 모든 말씀이 한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과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과일은 자연에서 온 음식인데 뭐가 문제겠어?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좋지. 이런 생각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과일은 몸에 이롭다는 말만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잔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60을 넘기면 신장은 마치 50년 넘게 쓴 정수기처럼 기능이 떨어지고 부품도 닳아버립니다. 젊을 땐 문제없던 음식들이 지금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작년 늦가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아직도 잊히지 않는 날이에요. 응급실 문이 급하게 열리더니 한 할머니께서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셨습니다. 70 정도 되어 보였고 빛이 바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계셨는데 머리는 희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어요. 손으로는 아랫배를 꽉 움켜쥐고 계셨고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셨죠. 옆에 계신 아드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점심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그냥 감 몇 개 드셨을 뿐인데 갑자기 이러세요 하고 다급하게 외치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할머니께 여쭙습니다. 지금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할머니는 목소리를 떨며 말씀하셨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뭔가가 막혀 있는 것처럼 위로도 아래로도 안 내려가고 너무 아파서 그냥 바닥에 뒹굴고 싶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바로 간호사에게 CT 촬영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위안에는 계란만한 크기의 단단한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위석이었어요. 아드님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감 3개 드셨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위산과 만나면 마치 시멘트가 물을 만나 굳는 것처럼 위 안에서 굳어버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위산도 충분하고 위 운동도 활발해서 잘 내려보내지만 노년층은 다릅니다. 위산 분비도 줄고 위장의 힘도 약해지면서 이 굳은 덩어리가 위 안에 쌓이고 쌓여 결국 소화기관 출구를 막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드님은 얼굴이 새하얘지며 물으셨습니다. 다행히 지금 오셔서 내시경으로 부술 수 있습니다. 몇 시간만 더 늦었어도 개복 수술까지 가셨을 겁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회복되셨고 퇴원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원장님, 제가 70 평생 살면서 감이 이렇게 무서운 줄은 처음 알았어요. 해마다 가을마다 먹던 건데 왜 올해는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드렸습니다. 감이 바뀐 게 아닙니다. 선생님의 몸이 바뀐 겁니다. 예전엔 위장이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르신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감은 분명 달고 맛있지만 60이 넘은 이후,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꼭 3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한 번에 반 개 이상은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 2시간은 지난 뒤에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드럽게 익은 감만 고르시고 떫은 감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위석의 위험에서 훨씬 안전해지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이 위험하긴 해도 제가 직접 본 사례 중 가장 무서운 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건 거의 모든 집에 있고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드시는데도 그 안에 숨어있는 위험을 전혀 모르고 계신 바로 그 과일입니다. 그게 바로 바나나입니다. 지난달 한 어르신이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실려 오셨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 잡힌 파형을 본 순간 저와 간호사 모두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분은 올해 62살이신 이노인님이셨고 은퇴 전에는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시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건강에 관심도 많으셔서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신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빠짐없이 하시던 일이 있었죠. 바로 바나나 2개를 드시는 겁니다. 칼륨 보충이 심장에 좋대. 방송에서도 그렇게 나왔잖아.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내분도 더 말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아침 운동 후 바나나 2개를 드시고 나서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손발이 저리더니 마비처럼 감각이 둔해지고 팔까지 저린 증상이 올라왔습니다. 입 주변도 마비된 듯 감각이 없었다고 하셨고 아내분은 너무 놀라 급히 119를 부르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노인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호흡은 가빠졌으며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가 갑자기 느려지기를 반복하며 완전히 불규칙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이노인님은 숨을 고르며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2개 꼭 챙겨 먹어요. 심장에 좋다고 해서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간호사에게 전해 즉시 전해질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무려 5,008이었습니다. 정상 수치는 3.5에서 5,000 사이인데 이미 심각한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노인님, 이건 건강을 챙기시는 게 아니라 신장에게 야근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쉬는 날 없이 계속해서요. 이노이님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근데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서 심장에 좋다고 하던데요. 왜 문제가 되죠? 저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설명드렸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2개면 800mg이죠. 젊고 신장이 튼튼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3000mg까지도 무리 없이 배출할 수 있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노이님은 60이 넘으셨고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겨우 1500mg 정도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침에 바나나로 800을 섭취하고 새끼 식사와 국물 채소 등을 통해 더 많은 칼륨이 들어오면 신장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관에 쌓이고 결국 심장 박동을 마구 뒤흔드는 겁니다.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노이님은 말없이 멍하니 앉아 계셨고 옆에서 듣고 계시던 아내분은 눈물을 훔치며 물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죠? 벌써 3년 넘게 매일 드셨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발견해서 괜찮으신 겁니다. 앞으로는 바나나는 드시지 마시고 사과나 배처럼 비교적 안전한 과일로 바꾸시되 양도 꼭 조절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반 개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퇴원하시던 날 이노이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원장님, 저는 제가 건강에 대해선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를 망칠 뻔했네요. 저는 어깨를 다독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원장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그대로 실천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상태에 맞춰 언제 멈추고 언제 바꿔야 할지를 아는 겁니다. 감과 바나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그리고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세 번째 위험한 과일 섭취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걸 건강식이라고 믿고 부모님께 일부러 챙겨드리는 자녀들도 많다는 점입니다. 바로 착즙 과일 주스입니다. 제가 진료한 분 중에 서울 마포구에 사는 65세 왕정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따님이 외국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작년 설날에 300만 원 넘는 고급 수입 착즙기를 보내오셨다고 해요. 비타민 많이 챙기시라고. 왕 어르신은 무척 기뻐하셨고 매일 저녁이 되면 오렌지를 4개씩 착즙해서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갓 짠 과일 주스만 한 건강식이 없죠. 신선하고 편하고 맛도 좋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석 달쯤 지나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붓고 걸음걸이가 무겁고 소변에는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혈당 수치도 들쭉날쭉 불안정한데 당뇨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뭐 자주 드세요? 왕 어르신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렌지요. 매일 밤 한 컵씩 꼭 마셔요. 제가 직접 짠 거라 설탕도 안 넣고요. 비타민C도 많고 피부에도 좋잖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그 주스는 건강식이 아니라 신장에 물폭탄을 붓고 계신 겁니다. 오렌지 4개를 짜면 그 안의 당분과 칼륨은 사과의 3배를 훌쩍 넘습니다. 그것도 단숨에 마시게 되면 혈당은 순간적으로 치솟고 신장은 이걸 처리하기 위해 2배, 3배로 일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오렌지에 있는 산 성분은 밤에 마실 경우 위산 역류를 유발해 기침과 속쓰림 심한 경우엔 불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왕 어르신은 믿기 어려운 듯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이건 제가 직접 짠 건데요. 첨가물도 없고 그냥 과일인데 왜 안 좋다 하세요?
저는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갓 짠다고 다 건강한 건 아닙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요. 착즙은 과일의 당과 칼륨만 농축시키고 원래 있던 섬유질은 다 버리게 됩니다. 몸의 부담만 더해지는 거예요. 그 후 왕 어르신께는 착즙 주스를 바로 끊고 식사 후 사과 반 개로 대차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부종은 거의 사라졌고 소변 거품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김 원장님, 저는 주스 기계가 비싸면 몸에도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저를 망칠 뻔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즙이 곧 건강이라고 착각하시는데요.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마시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해요. 감 바나나, 그리고 착즙 과일 주스. 겉보기엔 아무 해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홍보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 어르신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장을 망가뜨리는 숨겨진 살인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이젠 과일도 못 믿겠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과일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만 먹으면 신장을 도와주는 든든한 친구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확인한 결과 신장에 좋은 과일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 가지는 저에게 있어 신장의 3대 친구라 불릴 만큼 확실한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그 첫 번째는 너무 흔해서 오히려 무시당하는 과일,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야 누가 몰라요 하며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사과의 진가를 알고 계신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68세 조명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항상 몸이 무겁고 피곤해서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소변에 거품이 심하게 섞여 있었죠.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걱정이 많은 어르신께서는 저에게 물으셨어요. 김 원장님, 저 이제 투석해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십니다. 제가 식습관을 여쭤보니 평소에는 그때그때 마트에서 싸게 파는 오렌지, 포도, 바나나 등을 번갈아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당분간 그 과일들 모두 쉬시고 매일 식후에 사과 반 개씩 드셔보세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고 절대 착즙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께서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으셨습니다. 근데 사과가 뭐가 그리 특별한가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해면처럼 작용해서 과잉 당분이나 칼륨을 흡착해 체내 흡수를 천천히 조절해줍니다. 그래서 신장이 한꺼번에 과부하를 받지 않게 돕죠. 또 사과는 100g당 칼륨 함량이 120mg으로 바나나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서 신장의 부담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조 어르신께서는 제 말대로 성실하게 실천하셨고 2주 뒤 외래에서 다시 뵈었을 때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소변 거품이 줄고 나니까 몸도 훨씬 가볍고 덜 피곤해졌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사과는 화려하지도 비싸지도 않지만 조용히 신장을 지켜주는 아주 착한 과일이에요. 그 뒤로 어르신은 매일 사과를 챙겨 드셨고 6개월 뒤 검사에서는 신장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시든
사과 이야기를 꺼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사과요. 그거 그냥 먹는 과일 아니에요. 나를 살린 과일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제 뭘 먹어야 하지 하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과는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반드시 식후의 껍질째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만 천천히 드세요. 그 정도면 신장은 충분히 고마워할 겁니다. 사과 이야기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할 신장에 좋은 친구는 바로 배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북쪽 지방에서는 배를 과일 중에 배고기라 부르며 귀하게 여겨왔고, 남쪽 지역에서는 도라지와 함께 배를 더하고 고운 탕을 끓이는 전통이 있을 정도로 많이 활용해왔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배는 단순히 달고 시원한 과일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는 수분을 보충해주는 최고의 과일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경기도 안성에 사는 70세 손광식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조금 특별한 생활 습관이 있었는데 바로 물을 거의 드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게 귀찮아서 아예 낮에도 물을 안 드신다고 하시더군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리가 잘 붓고 걸을 때마다 몸이 무겁다고 느끼셨으며 얼굴빛도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진료 후 말씀드렸습니다. 손 어르신,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수분 부족입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씻어내야 하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온몸에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리에도 얼굴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르신은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물은 마셔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억지로 마시려 해도 안 넘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그럼 억지로 마시지 마시고 배를 드셔보세요. 배에는 수분이 무려 87%나 들어있어서 배 하나를 먹는 것만으로도 200ml의 물을 마신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에는 루톨린이라는 한겸 성분이 들어있어 신장 안의 작은 혈관 염증을 줄여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손 어르신은 바로 그날부터 점심 식사 후에 배 4분의 1조각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요즘은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고요. 얼굴빛도 훨씬 맑아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걷는 것도 수월해졌고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배라는 과일은 그래요. 시끄럽게 티내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신장을 적셔주고 쉴 틈도 주는 과일이죠. 마치 고요한 샘물처럼 신장을 덜 지치게 도와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중요한 경고도 함께 드렸습니다. 배가 아무리 좋다 해도 많이 먹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4분의 1조각에서 많아야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몸이 쉽게 냉해지는 분들에게는 배를 과하게 드시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과일은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내 몸에 맞게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사과와 배에 이어 마지막으로 소개할 신장의 세 번째 친구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과일,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 젊은 사람들이 피부 미용이나 눈 건강 때문에 먹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블루베리는 제가 어르신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는 단순히 안전한 것을 넘어 직접적으로 신장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광주에 사시는 73세 주옥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주 어르신은 오랫동안 혈압이 들쭉날쭉 불안정했고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어지럼증과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고 염증 수치도 정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주 어르신, 하루에 한 줌 블루베리를 간식처럼 드셔보세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요. 어르신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이 조그만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드렸습니다. 이게 작다고 얕보시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신장의 미세한 혈관을 지켜주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작용이 탁월합니다. 게다가 칼륨 함량도 아주 낮아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께도 부담 없이 추천드릴 수 있는 과일입니다. 100g 기준으로 칼륨이 겨우 77mg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던 주 어르신은 제 말을 믿고 실천하셨고 3주 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요즘 혈압이 안정적이에요. 아침에 머리도 안 어지럽고 염증 수치도 좋아졌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손주가 블루베리 좋아해서 같이 먹으니까 더 잘 챙기게 돼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블루베리는 나이 상관없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신장도 보호해주는 고마운 친구예요. 그 후 제가 따로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국제의학저널인 더 란셋에서는 2012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년층이 매일 50g의 블루베리를 12주간 섭취했을 때 염증 수치가 평균 20에서 28%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점차 떨어지는 분들에게 있어 염증이 줄어든다는 건 신부전 속도를 늦추는 것과 직결됩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신장을 위한 보험과도 같다. 하루 한 줌씩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더 오래도록 지켜줄 수 있습니다. 사과배, 블루베리, 이 세 가지 과일은 화려하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조용하고 확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친구처럼 우리 신장을 묵묵히 지켜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값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이런 진짜 건강한 과일 친구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과일을 먹을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먹고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분명히 과일을 바꿨는데도 먹는 방식이 잘못돼서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그래서 오늘은 제가 30년 진료 경험에서 뽑아낸 핵심 중의 핵심, 바로 신장을 지키는 5가지 철칙과 3가지 절대 금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만 잘 지켜도 신장은 20년은 더 버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원장님, 이제 어떤 과일을 먹을지는 알겠는데 하루에 도대체 얼마나 먹고 언제 먹어야 하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5가지 철칙, 3가지 금기. 철칙을 어기면 신장이 피곤해지고 금기를 넘어서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 무섭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수많은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례에서 얻은 피 같은 교훈입니다. 첫 번째 철칙. 아침 공복에 과일을 먹지 마세요. 자고 일어난 아침 위장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이때 과일의 과당이 한꺼번에 신장을 자극하면 마치 뜨거운 프라이팬에 찬물이 확 쏟아지는 것처럼 큰 자극이 됩니다.
반드시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지나서 드세요. 두 번째 철칙. 저녁 7시 이후엔 절대 과일 금지입니다. 밤에는 몸의 대사 기능이 느려지고 신장도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과일의 당분과 칼륨이 들어오면 신장은 한밤중에도 강제로 일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도 밤마다 TV 보면서 과일을 드셨다가 결국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철칙. 하루 총 섭취량은 200g을 넘기지 마세요. 예를 들어 반개 사과는 약 150g, 4분의 1쪽 배는 50g 블루베리 한 줌은 50g입니다. 이 셋을 합치면 200g이 넘습니다. 이 이상은 과유불급입니다. 네 번째 철칙. 나눠서 드세요. 한 번에 다 먹지 마세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엔 사과 반개,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 이렇게 나누어 먹어야 신장이 쉴 틈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철칙.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즉시 중단하세요. 손발 저림, 소변 거품, 다리 부종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과일부터 잠시 멈추고 병원에서 꼭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만 지켜도 신장은 훨씬 편해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3가지 금기사항입니다. 저는 이 금기를 지키지 않아서 응급실로 실려간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첫 번째 금기. 혈중 칼륨 수치가 5.0을 넘는다면 과일은 즉시 중단하세요. 정상 수치는 3.5에서 5.0입니다. 5를 넘기면 심장은 언제든 멈출 수 있습니다. 3가지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손발 특히 입 주변이 저릿하다. 심장이 빠르다가 느려졌다가 불규칙하다.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한 분 중에 한 분은 손이 저려도 목 디스크겠지 라며 며칠을 버티다 결국 심장이 멈춰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겨우 살려냈지만 그건 정말 운이 좋았던 경우였습니다. 혈중 칼륨은 서서히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치솟습니다. 60세 이후엔 1년에 한 번은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3개월마다 한 번씩 꼭 검사 받으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예방입니다. 두 번째 금기. GFR 수치가 40 이하라면 과일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GFR은 신장 기능을 수치로 나타낸 지표로 90 이상이 정상입니다. 40 이하면 중등도 신부전입니다. 이 경우 아무리 사과배처럼 안전한 과일이라도 하루에 100g 이하 반드시 3번으로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한 환자분은 GFR이 35였는데도 과일이 뭐 대수겠어 하시며 매일 사과 1개를 통째로 드셨어요. 석 달 뒤 GFR은 28로 떨어졌고 병원에선 투석 준비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정말 조심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조심하셨지만 지금의 신장은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GFR 수치가 40 아래라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 식단을 조절하세요. 세 번째 금기. 칼륨을 보존하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과일은 반드시 의사에게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는 칼륨이 체내에 쌓이도록 작용하는 약이 많습니다. 로사르탄, 에나프릴, 스피로놀락톤 같은 약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과일까지 드시면 칼륨 수치가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매일 오렌지 착즙 주스를 드셨고 일주일 만에 심장 리듬이 무너져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은 6.5였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로 살아났습니다. 약과 과일 그 조합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자, 5가지 철칙은 일상에서 신장을 지켜주고 3가지 금기는 생명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듣기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하루, 과일 시간표 하나를 드릴 테니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침 6시 기상 후 따뜻한 물 1컵, 7시 아침 식사, 7시 30분 사과 반 개, 정오 12시 점심 식사, 오후 3시 30분 블루베리 한 줌이나 배 4분의 1 조각, 저녁 6시 저녁 식사, 저녁 7시 이후엔 과일 절대 금지. 이 내용은 인쇄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시고 가족 모두가 함께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약 등 약을 복용 중이라면 과일은 반드시 약과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하며 감자나 고구마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은 날에는 과일 양을 반으로 줄이시고 일주일에 하루는 과일 휴식일을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모든 걸 지키신다면 신장은 분명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버텨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미 소변의 맥주처럼 거품이 가득하고 다리가 눌렀을 때 오래도록 자국이 남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오른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신장 검사를 받으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되돌릴 수 있지만 늦으면 투석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3분 동안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3가지 위험한 과일, 감, 바나나 착즙, 과일 주스를 아셨고 반대로 사과배 블루베리처럼 신장을 도와주는 안전한 과일도 알게 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신장을 지키는 5가지 철칙, 절대 넘지 말아야 할 3가지 금기까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책 속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병상 옆에서 응급실 앞에서 가족들의 눈물 속에서 직접 보고 들으며 쌓아온 생명의 경험들입니다. 저는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단지 몰라서 정말 작은 실수 하나로 투석이라는 길로 들어서는 걸 봐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딱 지금처럼 이 이야기를 듣고 실천해서 건강을 지켜낸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장영숙 어르신은 신장 기능 수치가 40쇼까지 떨어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사과 반 개, 오후에 블루베리 한 줌, 저녁엔 과일 끊기.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셨고 석 달 뒤 수치가 5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론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분 고향에 사시는 68세 이만수 어르신은 고칼륨 혈증으로 입원까지 했던 분입니다. 퇴원하자마자 제 이야기를 노트에 적어 하나하나 따라 하셨습니다. 하루 과일량 식사 시간, 약과 간격까지 전부 지켜내셨고 반년 뒤엔 칼륨 수치가 안정되고 부정맥도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더군요. 입만 잘 닫아도 살 수 있더라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3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오늘 밤 내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바나나나 감, 착즙 주스가 있다면 뒤쪽 깊숙이 넣어두거나 가족에게 함께 조심하자고 이야기하세요. 둘째,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신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셋째,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저장해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은 저에게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선 60세 이후 심장을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의 증상으로 분명하게 외칩니다. 오늘부터 그 조용한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금부터 신장을 아껴주신다면 그 신장은 여러분과 더 멀고 건강한 길을 함께 걸어줄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